됐으니까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꿈틀이라는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마 예전에도 저한테 메일로 문의를 주셨었나 봐요. 그래서 블루카드, 독일의 블루카드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루트를 생각하고 계시고 거의 한 80% 마음을 굳혔다. 그래서 이제 뭐 견학, 맛보기, 그러니까는 뭐 길게 하면 한 달 살기 혹은 뭐 사전 방문 뭐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과 4월 이렇게 두 시기가 가능할 것 같고 기간은 3, 4주까지도 가능합니다. 현재 아이들은 한국 나이로 3세, 4세예요. 아직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기는 있어요. 아이들이 만 3세부터 유치원을 들어가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만 3세부터 정말 꼬박꼬박 다다니면은 차두리가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독일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3, 4주까지 가능하다. 그랬을 경우에 뭐 하여튼 뭐 남편분이 자영업자고 그다음에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봐주실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꽤 유연하게 계획을 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느 지역 도시를 방문하는 것이 좋을지, 그거는 당연히 내가 일반적으로 살기를 희망하는 그 희망하는 동네, 뭐 남부가 좋을지 북부가 좋을지 서쪽이 좋을지 또 나는 또 특이하게 나는 아주 뭐 생활비가 저렴한 예전 뭐 구동독 지역으로 가고 싶다 뭐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데를 정해가지고 가면 좋고, 근데 이제 어차피 3, 4주 정도 있을 거면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독일만 둘러본다기보다는 독일의 주요 도시를 한 일주일 정도, 뭐 미넨 한 뭐 일주일, 뭐 베를린 일주일, 그다음에 뭐 슈투트가르트 일주일, 그다음에 뭐 뜬금없지만 뭐 파리 일주일, 혹은 뭐 스위스의 취리 일주일, 뭐 이렇게 다녀도 좋아요. 그래야지 비교가 돼요. 파리가 엄청 대도시고 뭐 아름답긴 하지만 실제 뭐 대중교통이라던가 뭐 거리의 뭐 어떤 뭐 질서, 정리정돈이라던가 뭐 독일 미넨에 비하면은 좀 지나치게 자유분방하구나 뭐 이런 거를 알 수도 있고, 독일이 좋기는 좋은데 베를린하고 미넨하고 비교해 보니까는 또 미넨하고 베를린 사이에도 차이가 있구나, 혹은 미넨이 독일에서는 제일 좋은 도시라고는 하는데 또 막상 스위스의 취리히를 가보니까 야, 취리히는 또 미넨보다도 또 한 수 위구나, 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야지 어느 나라가 좋고 어느 도시가 좋고 뭐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해외를 나와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도시를 가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시드니를 처음 가보신 분은 그냥 시드니가 최고고, 또 뭐 브리스번을 처음 가본 분들은 뭐 호주 브리스번이 최고다. 혹은 뭐 그런 데는 가본 적도 없고 뭐 동남아시아의 싱가폴, 뭐 방콕, 무슨 뭐 코타키나발루 뭐 이런 데 가보신 분들은 그냥 거기가 또 최고같이 보이고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객관적으로 유럽 안에서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도시만 보기보다는 몇몇 도시를 좀 돌아가면서 보면 좋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밀라노 같은 데를 가보면은 야, 이탈리아는 독일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구나, 삶의 질이. 뭐 이런 것도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3, 4주 정도면은 도시별로 한 일주일 정도씩, 뭐 내가 좀 비교해 보고 싶은 도시들을 한 일주일 정도씩 돌아가면서 체류를 해보시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기후라든가 날씨는 한 5월, 4월, 5월 봄 날씨가 좋아요. 4월도 의외로 봄이 늦게 오는, 뭐 해마다 좀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이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4월 달에도 막 아주 봄 날씨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 5월 달쯤 되니까는 제대로 요번 주부터 제대로 봄 날씨거든요. 그래서 4월도 뭐 그저 그래요, 날씨가. 11월은 날씨가 더 안 좋고 아직 겨울은 아니지만 굉장히 구름이 끼고 뭐 우울하고, 제가 몇 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슈베르트의 무슨 뭐 겨울 나그네 딱 그 느낌이에요.
11월 정도에 오면은. 그래서 남편분이 뭐 날씨가 가장 안 좋다 할 때 가야지 더 현지 체험이 되지 않겠냐.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아,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으니까 뭐 11월 달 오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독일에서 어떤 활동을 해보는 게 좋냐? 그냥 구경 다니는 거죠. 마트도 가보고 뭐 은행을 잠깐 와가지고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마트도 가보고 뭐 우체국도 가보고 뭐, 뭐 이런저런 박물관도 가보고 뭐 독일에서 뭐 유명한 대학들 캠퍼스도 한번 가보고 뭐 대중교통도 타보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거 다 해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여행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여행의 개념이 좀 다르기는 하니까 되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여행을 이제 뭐 주요한 관광 명소 위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여행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어떤 식으로 사는가 뭐 이런 거를 구경해보는 탐방식의 어떤 여행 하고 비슷하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 지금 남편분이 토목공학 학사 석사면은 기본적으로 건축, 무슨 건설 이런 데에 굉장히 지식 경험이 많다란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남편분이 목공, 지금은 뭐 인테리어, 의자 이런 이제 약간 이걸 뭐 소목이라고 그러나요? 좀 작은 레벨의 이런 가구들 만드는 목수 말고 아예 제대로 아우스빌딩을 나중에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목수도 목공 뭐라 그러지 건축용 목공 그 영어로는 뭐 조이너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카펜터도 이제 조금 건축에 업무하는 카펜터가 있고 가구를 만드는 카펜터가 있는데 건축에 관련된 카펜터 같은 거를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남편분의 학력이라든가 전공을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조립식 주택 자재만 공장에다 주문하고 받아서 혼자서 뚝딱뚝딱 하고 모자른 거는 뭐 크레인 빌려서 하고 다른 뭐 기술자 조금 빌려서 뭐 고용해서 하면은 혼자서 집 지을 수 있는 정도가 충분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은 목공, 아우스빌딩 나가는 거 당연히 좋고요. 그다음에 아이 첫째가 이제 만 3세면은 아마 둘째가 만 3세 될 쯤 들어오시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만 3세부터 독일에서 유치원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 6세가 되기 전에 유치원부터 다니다 보면은 초등학교도 현지 아이들하고 뭐 독일어가 비슷한 레벨에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될 거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차두리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예전에 호주 케언즈에서 6개월이나 지내셨는데 그때 뭐 이런저런 기회가 있었으면은 뭐 케언즈는 RS 옛날 요새는 그 명칭이 바뀌었는데 RSMS라고 그래가지고 뭐 리저널 뭐 스폰서 뭐였지? RSMS? 까먹었다. 저도 이제 뭐의 약자인지 까먹었는데 뭐 리저널 스폰서 뭐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뭐 이렇게 되는 건가? RSMS라고 그래가지고 스킴 마이그레이션 스킴 뭐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케언즈나 이런 데는 이제 독일에 아니 호주에서도 아주 소도시 중소도시 중에서도 시골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케언즈에서 그냥 아무 고용주나 나를 채용만 해주면은 웬만한 직종 뭐 갖다 붙이면은 다 웬만하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거보단 좀 까다로웠는데 최근에 약간 풀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마냥 쉽지는 않다. 그거에 비하면은 독일은 훨씬 더 수월하니까는 지금 뭐 계획대로 그대로 하시면 좋고 뭐 4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제 생각에 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사실 7, 8월에 오는 게 뭐 더 좋기는 한데 비행기 값도 더 비쌀 것 같기는 하고 뭐 하여튼 뭐 4월이나 11월 둘 중에 하나 뭐 편한 대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대로 잘 계획대로 준비하시면은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